기본기교재입니다. 전승의 중심에 있는 네 가지를 공부했고요. 그 네 가지 이외에 전승된 가르침으로 공부가 넘어가기 이전에 우리가 전승된 중심 네 가지 중에 속한 12연기를 좀 경전대로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해서 지난주에 일단 십지연기를 개념적으로 설명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12연기로 좀 이어가면서 이제 12연기의 분석경, 즉 12지분을 부처님께서 나는 이 말은 이런 의미로 썼다 라고 말하는 그 분석경이 알려주는 그대로를 메커니즘 위에서 적용을 해가지고 12연기를 이해하는 그런 공부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간 삶의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이 이 경전이 알려주는 12연기의 각 지분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 접목되느냐, 그것만 경전을 통해서 자리매금을 하는 정도, 그렇게 삶의 메커니즘과 12연기의 연결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책에서 353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자, 분석형 바로 앞에 보면 연기경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352페이지부터 볼게요. 정보분이 보면 310페이지가 됩니다. 네. 예. 자, 일단 연기경 보겠습니다. 12번 상류다의 첫 번째 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티에서 제따숲의 아나타핀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연기를 설하리라. 이제 그것을 들어라. 듣고 잘 사유하여라. 나는 설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연기인가? 자,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게 연기라고 하는 말이 이런저런 것들의 조건관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은 거죠. 존재 일반에 대한 조건관계는 삼법인 무상고 무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연기라고 하는 말은 특수한 경우의 조건관계다. 괴로움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특수한 한 가지 경우의 조건관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경에서도 보면 완전히 그 연기를 제목으로 하는 연기경인데, 연기를 설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 어떤 것이 연기인가? 요거 자세히 보면요, 연기란 무엇일까라고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비구들이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행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수를 조건으로 애가, 애를 조건으로 취가, 취를 조건으로 유가, 유를 조건으로 생이, 생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 고운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일어남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연기라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무엇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12연기를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에 일어남이 있다 라고, 괴로움이 발생하는 요 개념에다가 연기라는 말을 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함으로부터 행의 소멸이, 행의 소멸로부터 식의 소멸이, 식의 소멸로부터 명색의 소멸이, 명색의 소멸로부터 유깁의 소멸이, 유깁의 소멸로부터 촉의 소멸이, 촉의 소멸로부터 수의 소멸이, 수의 소멸로부터 애의 소멸이, 애의 소멸로부터 취의 소멸이, 취의 소멸로부터 유의 소멸이, 유의 소멸로부터 생의 소멸이,
생의 소멸로부터 노사 수비고운해가 소멸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에 소멸이 있다. 라고 해서 괴로움이 생겨난다라는 요 과정을 괴로움의 일어남 이렇게 해서 연기 요러요러한 12단계의 조건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고 그것을 이제 거꾸로 생겨난다라는 것을 알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소멸시키기 위해서 고멸을 실현하기 위한 요거죠. 고멸의 실현이라는 거 역시 생겨나는 조건관계 그대로 한 단계 앞의 조건을 그 조건을 소멸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최초의 조건까지를 소멸하는 그렇게 제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경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경전입니다. 하여간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니카야에서 분석경 위방가숫다라고 하는 경전 이름은 부처님께서 이 단어를 나는 이런 의미로 썼다라고 용어 정의해주는 경전이다. 요 개념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늙음 죽음 노사인가 이랬어요. 자, 이렇게 한번 쭉 보죠. 뭐 대략 그냥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요거 어제 우리가 윗닦아가 무엇일까 법이 드러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관계로 그림을 그려본 거죠. 근데 사실은 요 그림이 지난주 우리 법회 그러니까 기본기 공부를 하고 제가 다음 주에는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했던 그렇게 다 연결된 내용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요 그림대로 일단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3번 식과 4번 명세 5번 유깁 6번 촉 7번 수 8번 애 9번 취 10번 유 11번 생 12번 노사 해가지고 무명과 행이라는 앞에 두 가지는 일단 좀 덮어두고 세 번째부터 12번째니까 10가지 이래서 십지연기 이런 말이 쓰이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더하기 행과 무명을 해주면 12연기 이렇게 되겠죠. 일단 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분석경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지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은 우리가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상세하게 이해하는 그 방법 그대로 용어가 정의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메커니즘하고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것이 늙음 죽음인가라고 했어요.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중생들의 늙음, 노쇠함, 부서진 치아, 휘어진 머리털,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 감각 기능의 쇠퇴, 이를 일러 늙음이라 한다. 노사 가운데 늙음이라는 거, 이건 뭐 늙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내용이 필요 없죠. 이건 보아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하는 그대로 뭐 머리칼도 휘어지고 이빨도 빠지게 되고 감각 기능이 쇠퇴한다라는 거 요새 우리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뭐 이런 노안이 오고 이런 거 다 이런 게 그냥 늙어간다라고 하는 드러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부처님이 늙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특별히 말해주지 않아도 드러나 있는 현상으로 늙음은 이런 것이야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런저런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종말 제거됨 부서짐 사라짐 사망 죽음 서거 오온의 부서짐
시체를 안치함, 생명 기능의 끊어짐, 이를 일러 죽음이라 한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 여기 보면 중생들의 종말, 제거됨, 부서짐, 사라짐, 사망, 죽음, 서거 이렇게 나오는 단어들은 대부분이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상태를 말해주는 글쎄 어떤 차이를 가지고 다른 용어가 쓰이는지 모르는 그냥 우리도 사실 말하다 보면 죽는다, 죽었어, 갔어, 돌아가셨어, 여러 가지로 이제 죽는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아마 그런 어떤 것인 것 같아요. 이게 삶의 과정에서 죽음이라는 게 이런 죽음도 있고 저런 죽음도 있고 그렇게 보지는 않아야 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종말, 제거됨, 부서짐, 사라짐, 사망, 죽음, 서거 여기까지는 그냥 같은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표현인가 보다. 늙음에서 보았듯이 죽는다는 것의 현상적인 모양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조금 그 이해를 필요로 하는 내용은 이렇게 나오죠. 오온의 부서짐. 오온의 부서짐이라는 개념은 뭘까요?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이 함께 모여있고 거기에 집착이 더해지면 오치온인 나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색이라고 하는 몸과 삶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2차적인 것으로의 수상행 요런 부분이 함께해서 내가 되어 있다가 죽는다라고 하면 몸인색하고 2차적인 수상행은 버려지는 거죠. 그리고 식만 다음 세상으로 넘어간다고요. 요런 상황은 오온이 모여져 있는 그 상황이 해체된 거예요. 요런 개념, 오온이 부서졌다라고 말하는 거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시체를 안치함이라는 건 이건 특별한 일 아니죠. 현상적인 거. 생명 기능의 끊어짐 이런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러 개라도 노안이 와도 여러 개라도 본다고. 그런데 죽었다라고 하면 눈 감아버린 거죠. 끊어졌다라는 거하고 늙음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쇠퇴한다는 거하고 그 끝에 가서 끊어졌다라는 개념으로 죽음을 나타내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죽음이 있어가지고 요 두 가지 합쳐가지고 노사라 한다. 노사 그냥 이렇게 오온에 대한 이야기 정도는 오치운이 나요 라는 유신 이런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다 현상적인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 생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태어남 출생 도래함 생김 탄생 요거는 죽음과 반대되는 그냥 동일한 내용들의 다 동일한 단어들의 나열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거기에 이어가지고 오온의 나타남 이랬어요. 요건 뭔가요? 오온의 부서짐하고의 반대 개념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오온의 나타남이라고 생을 말하고 있을 때 이게 그렇다면 오온의 부서짐이라는 게 그 오치온이 나를 구성하는 오온 자체가 해체돼 버린 요거로서의 죽음하고 단순히 반대되어 가지고 시기 모태에 들어가서 명색을 만나는 그래서 오온을 구성하는 요거를 그냥 오온의 나타남이라고 표현한 걸까? 아니면 어찌 보면 또 매 순간순간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의 식이 머물러서 더해지면 식이 머물고 증장하면 명색이 참여해가지고 또 하나의 존재를 만들죠. 요런 상태를 또 하나의 오온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건지 요 부분에서는 조금 고민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단 넘어가 보자고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오온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요거를 태어남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감각 장소를 획득함 이랬어요. 감각 장소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원어로 보면 아야따나낭 빠뜰라보 이래가지고
아야따라가 어디 쓰는 말이죠? 육 내입처 외입처에서 육입에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철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요거는 뭔가요? 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몸과 함께해서 감각주관이 된 요거죠. 이렇게 보면 오온이 나타난다라는 거나 철을 획득한다. 식이 몸을 만나가지고 감각주관이 된다라고 하는 요 얘기나 뭐 크게 차이가 없죠. 여기에서는 한 가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매 순간순간 유깁도 변하잖아요. 매 순간 변하는 것으로의 유깁이 변화된 상태로 생겨나는 요것도 태어남이라고 봐야 할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시작해 보자고요. 근데 어쨌든 태어난다라는 말에서는 그냥 현상적으로 태어났어 요거 말고 오온이 나타났다 철을 획득했다 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까지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떤 것이 존재인가 라고 했어요. 존재 이거죠. 비구들이요 세 가지 존재가 있나니 욕계의 존재, 색계의 존재, 무색계의 존재이다. 비구들이요 이를 일러 존재란다. 자, 여기 존재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나요? 행위가 오염이 되면 오염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한쪽으로는 상이 잠재하죠. 그리고 한쪽으로는 식이 머물죠. 그리고 이 머문 식이 어떡하나요? 한순간 앞에 있던 삶의 과정에 누적된 것으로의 식, 요 덩어리에 가서 쌓이는 거죠. 그러면 머문 식이 식의 무더기에 가서, 즉 식온에 가서 더해지면 요것은 식다시라고 하는 시작할 때의 식의 무더기에서 하나가 더해져 가지고 달라진 거죠. 그렇게 달라진 요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경전은 식이 머물고 증장하면 이라고 해서 식의 무더기가 하나만큼 더해져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식이 머물고 증장하면 명색이 참여합니다 라고 말해주죠. 그래서 식과 명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앞에 있던 식과 명색으로의 오온인 나, 이 존재가 요 상태가 달라진 요거죠. 그러니까 식 다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오온 다시라고 해서 달라진 요거죠. 요렇게 달라진 요거가 뭐냐 하면 이제 새로운 앞에 그러니까 한순간 삶이 시작할 때 식과 명색이 함께한 오지온인 나여 요 상황에서 한순간의 삶의 결과가 더해져 가지고 달라졌어. 오온 다시가 되었어 라고 하는 달라진 개념을 말해줄 때 요걸 뭐라 그래요? 이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요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요거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해탈된, 그러니까 아라한 같으면 식이 머물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요 과정은 중생들의 이야기라고요. 그럼 중생 세상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존재라는 것은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욕계 중생은 욕유 이렇게 말할 거고 색계 중생은 색유, 무색계 중생은 무색유 이렇게 말하겠죠. 요거 경전이 정의하는 자 존재라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하면 이렇게 다른 경전들을 통해 가지고 식이 머물고 증장하면 명색이 참여해 가지고 달라진 오온이 구성되는 거예요. 달라진 나라는 존재가 생겨나는 거예요. 요 얘기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달라져서 생겨난 그 존재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 라고 하면 욕계 중생이라고 말하는 요규. 그래서 요규, 세규, 무세규 이렇게 존재해요. 하고는 요 결과만을 가지고 이제 분석경에서는 존재가 무엇이? 라고 하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요규, 세규, 무세규가 있어? 이렇게 부처님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지분인 존재라는 것은 이런 개념에서 요규, 세규, 무세규라고 분석경을 통해서 부처님 정의하고 있다. 요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식이 머물고 증장하면 명색이 참여해서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지는 오온의 상태가 달라졌어 라는 그 개념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요거 삶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 식이 머물고 증장한다, 명색이 참여한다 이런 모든 이야기가 절대 이게 우리가 꾸며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분석경에서는 딱 결론만 얘기해 주지만 다른 경전들을 통해서 특히 요 얘기 같으면 존재경 1, 2번이 식이 머물을 말해주고 탐욕 있음경에서 증장하면 명색이 참여하고 이런 이야기 다 경전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존재란 무엇냐 하는 경전의 정의도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집착, 취인가? 비구들이여, 네 가지 집착이 있나니 까마의 집착, 견해의 집착, 계율과 은혜 의식의 집착, 자아의 교리의 집착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집착이라 한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정말 주목해가지고 보아야 하는 게 이 개념이에요. 내입처, 외입처의 1차 인식에서 외입처의 알물 몸통으로 하는 식이 새끼쳐지죠. 그죠? 그래서 외입처라는 욕탐 때문에 왜곡되니까 니미따를 몸통으로 하는 식이 생겨나죠. 근데 요 식이 삶의 과정에 구체적으로 참여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 식이 두 번 몸집을 부풀려 가지고 가래가 되어 가지고 삶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이 표현이 좀 애매해요. 사실은 표면적인 삶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요 과정 외입처의 알민 식이 2차 인식을 통해 가지고 느낌의 알민 탐을 만들어서 찢다가 됐죠. 그리고 이 찢다가 자기의 내적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난디를 만들어 가지고 난디가 만들어지면 이 식이 탐과 난디와 함께하는 그 상태. 식이 탐과만 함께하면 찢다예요. 그런데 이 식이 탐과 난디와 함께할 때 가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가래를 정의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 난디 라가 사하 같다 이렇게 쓰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난디라는 거하고 라가라는 거하고가 함께한 요거거든요. 가래를 정의하는 이제 세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 중에 가래의 몸통을 이렇게 말해줘요. 그럼 요거 뭔가요? 난디하고 라가하고가 함께 있어요. 요 난디라는 거 요거고 라가가 뭔가요? 요게 탐이죠. 그러니까 가래가 무엇냐 하면 난디하고 라가 탐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난디하고 탐하고가 자기끼리만 있을 수 있나요? 그러지는 못하죠.
식이라고 하는 요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가지고 탐과 난디라는 건 뭐예요? 식이 두 번 자기 몸집을 부풀리는 과정이죠. 그래서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생겨나가지고는 두 번 몸집을 부풀리니까 가래가 되었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니카야가 쓰는 표현 중에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좀 있죠. 요거 식 외입처의 알미예요. 그 다음에 요게 탐과 함께하고 난디와 함께하면 요거를 부를 때 요거를 통째로 해가지고 가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요 몸통 부분을 빼놓고 식과 난디 요것만을 가지고 가래라고 부르기도 하죠. 요거는 이제 뭐 니카야가 쓰는 언어적인 방법이죠.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 거는요, 가래라고 하는 말이 쓰였을 때 이 가래가 예를 들어서 식을 씨앗으로 가래를 수분으로 업을 밭으로 식을 열매 맺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식이라는 것은 씨앗이 되고 요 탐과 난디 두 개만을 가지고 수분인 가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래가 쓰일 때는 식에 얹어져 있는 부풀림의 상태, 달리 말하면 식을 오염한 그거죠. 그것만을 가래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삶이 찢다가 원인이 되어서 행위하는 거요 이렇게 말할 때 행위의 원인 자리가 찢다인데 이 찢다가 오염되어 있는 상황, 요렇게 가래를 말할 때는 이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래라는 말에 대해서는 문맥에 따라서 그야말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잘 보아가지고 요 의미인지 요 의미인지 요거를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마찬가지로 또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이 찢다, 그러니까 찢다가 한 번 더 부풀려서 난디와 함께 하면 가래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냐 하면 행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위의 원인이 찢다든 가래든 마음이라고요. 요렇게 말할 때 행위라는 요거는 또 어떨까요? 행위도 따지고 보면 그냥 찢다가 행위한다라는 개념적인 얘기를 할 때는 그냥 행위예요. 그런데 중생들이 행위하는 방법은 어떻죠? 중생들은 찢다 자체가 아니라 가래로 한 번 더 부풀려진 상태에서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찢다가 부풀려졌다라는 그것 때문에 행위라는 것이 어때요? 중생들의 행위는 아라한처럼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십선업 이게 아니라고요. 십악업을 짓든 십선업을 짓든 번뇌의 영향 위에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오염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행위라는 요것도 개념적으로 보면 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더해진 그런 행위가 있겠죠. 그러니까 찢다가 행위한다라는 개념하고 가래가 원인이 돼서 행위한다 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때 행위가 오염된다라고 하는 요거, 예를 들어서 가래라고 하는 것은 식이 오염된 상태죠. 두 번 부풀려져서. 무엇으로 어떻게 오염이 됐죠? 탐이라는 것과 난디라는 두 가지 방법, 하여간 두 가지 법에 의해서 부풀려지고 오염이 됐거든요. 근데 그것의 영향으로 요걸 원인으로 행위한다라고 하면 탐과 난디라는 두 가지
마음이 오염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행위의 오염이 뒤따르는데, 이제 이 행위의 오염은 어떤 상태로 뒤따라올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이 부분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가장 표면적으로는 욕계중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하여간 내 거라는 소유라고 하는 요것에 붙잡혀가지고 몸 밖의 물질적인 것을 내 거 하려는 요런 삶을 사느라고 욕계중생의 삶을 살잖아요. 그거 좀 과하면 지옥도 가고 요런 거잖아요. 까마라고 하는 요런 오염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로는요, 견해가 마음이 탐이라는 거, 난디라는 거 요런 방법으로 오염이 되면 그것 때문에, 사실 탐이라는 게 뭐예요? 무명 위에서 붙잡아 이러는 거잖아요. 무명이라는 건 또 뭐예요? 2차 인식의 결과로 생겨난 건데, 2차 인식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상이 상나가정이라고 병이 들은 거잖아요. 병 들은 상이 이 좋은 느낌이 지속되는 거요 라고 왜곡되게 아는 게 무명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 탐과 난디가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행위하자라고 할 때는 세상을 보는 견해가 바른 견해를 못 갖고 삿된 견해로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얘기 타당하죠? 요게 행위 영역에서의 오염의 두 번째, 견해가 오염됐다. 견해의 오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견해의 오염이라는 것은 사유하고 견해를 합해가지고 의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의업 중에 견해가 오염된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행위 오염의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계금치라고 해가지고 계금치라는 말은 우리 많이 쓰죠. 계율과 의례의식 또는 금기사항에 대한 집착, 이런 식으로 보통 말하죠. 부처님이 제가 신자는 5계를 지켜야 됩니다 라고 제가 신자의 삶의 기준을 주셨는데, 불교 신자이면서 나는 부처님이 지키라는 5계 그거 귀찮아서 못 지키겠고 나대로 다른 방법을 지킬 거예요. 뭐 요런 거 뭐냐 하면 계율과 관련한 오염된 행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충분히 의식 이해되죠? 뭐 의례의식 요런 것도 우리가 이제 자주 말하는 거죠. 제사 지내려 가가지고 형제간에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형은 홍동백서요! 이렇게 주장하는데 동생은 이제 뭐라 하죠? 너 다른 의식 방법을 제시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따지고 보면 부처님은 그런 제사 지낼 때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제사밥 먹으러 온다? 그러니 잘 챙겨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돌아가신 분 안 돌아오잖아. 이거 사실 그런 건 뭐냐면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어떤 세속적인, 뭐 한국 사회 같으면 이게 유교적인 영향이라 할까요? 뭐 이런 삶의 본질과는 전혀 무관한 엉뚱한 의례의식에 붙잡혀가지고 잘못 행위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을 행위의 오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오염되는데 어떻게 오염되느냐? 계금치라는 오염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아어라는 말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예요. 그거 뭔가요? 우리가 얼마 전에 모교일법회에서 산례가 수당 시작하면서 견해에 대한 이야기를 봤잖아요. 그래서 법망경, 디가니카야 1번 법망경이 제시하는 62가지의 삿된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트만을 설명하는 거죠.
왔더만이 일어났더만요. 나의 본질은 이런 것. 아니요, 당신 틀렸어. 내가 공부해보니까 나의 본질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 자아라는 거, 아뜨만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말하는 게 다른 거잖아요. 부처님은 법만경에서 뭐 62가지가 다 그건 아니지만 대부분 62가지의 대부분이 이렇게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다 삼사화합 촉의 동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주잖아요. 부처님 얘기는 뭔가요? 사실은 그 아라는 게 없잖아. 따지면 없는 나에 대해서 그걸 가상적으로 설정해가지고 나는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따지면 2차 인식의 번뇌로부터 타고 올라오는데 견해까지 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것이요 라고 말하는 그것도 행위의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무래도 뭐 우리는 그 견해가 씨앗이 되어가지고 사유로 싹트고 이런 내용 알잖아요. 뭐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아어라는 것과 견해라는 것은 행위의 영역에서 그 의업 중에 견해가 될 거고, 계금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말의 영역이 될 거고, 몸과 말의 행위에서 오염. 이렇게 되겠죠. 먼저 이렇게 행위가 오염된다라는 요 개념을 네 가지로 말을 하는데, 사실은 요것도 따지고 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가래라는 것이 뭐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또 요거를 식 위에 탐과 난디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리고는 전체를 말할 수도 있고 요것만을 말할 수도 있고 요런 거니까 요거 행위의 오염이라는 것을 사실은 또 동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행위라는 뭐 이게 뭐 잘하는 것 하든 일단 배제하고 행위를 한다는 개념 몸통이 있다고요. 근데 요 위에 오염된 행위라고 하는 오염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런 상태에서 오염된 행위라는 요거를 부르는 말이 취예요. 취라는 말, 이 취가 집착이잖아. 집착이라는 요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행위의 오염, 오염된 행위, 요걸 말해요. 그런데 요거는 동일하게 어떻게 되겠어요? 오염된 행위 전체를 취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가래라는 것이 말하기를 식탐 난디 전체를 가래라고도 하지만 몸통인 식은 빼고 탐과 난디라는 요 부풀린 것만을 가래라고 말도 하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행위와 오염을 합쳐가지고 오염된 행위 해서 취라고도 하고, 그런가 하면 몸통인 행위는 배제하고 오염 영역만을 놓고 요것만을 취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취라는 개념 우리 이해할 수 있죠. 요렇게 보면 메커니즘적으로 쥐따를 원인으로 행위합니다. 오염된 쥐따, 즉 가래를 원인으로 오염된 행위를 합니다. 요 맥락이 설명되죠. 자, 요런 이해를 놓고 보면 지금 이제 경전에서 어떤 것이 집착인가라고 할 때 네 가지 집착이 있나니 바로 요거죠. 까마의 집착, 견해의 집착, 계율과 의례의 의식의 집착, 자아의 교리의 집착이다. 이를 일러 집착이라 한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 요거만 요 내용에서는 요런 네 가지의 오염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게 요 오염을 말한다라는 건 뭐 당연한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자 하는 것은 가래와 대등하게 오염된 행위 전체를 집착이라 말하기도 하고 오염만을 집착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면 지금 요 이제 경에서 말하는 네 가지 집착이 있나니 까마의 집착 이름은 요거 무슨 말이에요? 까마라고 하는 행위를 오염시키는 그 오염만을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달리 말하면
까마에 오염된 행위를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취집착이라고 번역이 되니까 그 행위라는 개념을 직접 표현해주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우파다나 집착이라는 요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그냥 행위 위에 얹혀진 오염만을 말할 수도 있고, 그 오염된 행위를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설명됐죠? 그러면 요게 집착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럼 넘어가 볼게요. 집착을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그 다음이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가래인가? 비구들이여, 6가지 가래의 무리가 있나니 형색에 대한 가래, 소리에 대한 가래, 냄새에 대한 가래, 맛에 대한 가래, 감촉에 대한 가래, 법에 대한 가래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가래란다. 이제 행위가 오염되었다라는 취의 조건이 뭐냐라고 하니, 오염된 상태니까 오염된 마음인 가래가 그거요 라고 조건을 제시해 주죠. 그러면서 이 가래는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가래가 뭐냐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경전을 통해 가지고 상세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아까 우리 존재라는 것이 과정을 가지고 이해되는 가운데 요규, 세규, 무세규 이렇게 결론을 내주듯이, 결과를 제시해 주듯이, 가래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새끼 젖은 시기 2번 몸집을 부풀려 가지고 결과된 거요 라는데, 요렇게 결과된 것의 상태, 결과된 것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이것이 이미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6외입절을 놓고 색에 대한 2번 부풀린 마음, 성에 대한 2번 부풀린 마음, 이런 식으로 색성향 미촉 법에 대한 가래의 무리가 있다. 색에, 성에, 향에, 미에, 촉에, 법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가래를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밑닦아 우리 알죠? 가래라는 것이 이렇게 색성향 미촉 법에 대한 가래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과정에서 느낌을, 찌따사님이다, 느낌을 대상으로 부풀리던 상태에서 이제 외입처한제로 되돌아가는 것으로의 밑닦아 우리가 어저께 법회에서 공부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가래가 나와요. 오늘은 요 가래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12연길 포괄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한 10분 남은 시간 동안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부부님,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저기 보통 우리 그간 주석된 내용, 주석된 공부에 의하면 유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죠? 유. 혹시 유를 2가지로 구분해서 말하는 게 있죠. 이런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네? 생유와 업유가 있다. 이 내용 들어보셨죠? 들어본 것 같아요. 잘 못 보셨구나. 법부님들은 못 보셨을 거예요. 우리 법회에서 잘 취급을 안 하는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그것도 한번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전에 설명은 했었습니다. 근데 기억을 안 나지만. 예. 근데 이제 요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경전은 유라는 이 용어를 생유, 업유라고 구분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후대에 주석되는 과정이 이 유가 2가지로 구분된다 라고 해서 업유, 생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왜 존재라는 유를 태어남의 존재, 태어남의 측면에서 말하는 존재 이거겠죠? 업유,
행위의 측면에서의 존재, 요거겠죠. 요렇게 유라는 것을 구분해 놨을까? 라고 보니까 이런 이야기 같아요. 누가 봐도 12연기는 어쨌든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 조건관계잖아요. 삶의 관계 과정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업의 개념이죠. 뭐 찌따를 원인으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면 그 행위가 오염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고할, 그러니까 고거나 락이거나 이런 결과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연기가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조건관계를 설명한다라고 할 때 아무리 봐도 업을 배제하고는 12연기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쥐투버부님, 그러겠죠? 우리 사는 이야기, 우리 삶의 가운데에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업에 대한 이야기가 배제되고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업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12연기 우리가 다 봤지만 사실 제가 방금 설명한 하나의 측면을 조금 덮어두고 보면 12연기가 무명, 행, 식, 명색, 촉, 수, 애, 취, 유, 생, 뭐가 빠졌지? 노사. 뭐가 하나 빠졌네. 요 가운데 보면 업이라는 항목이 없잖아요. 그죠? 행위한다라는 내용을 12연기가 포함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대에 출석하는 스님들 입장에서는 업을 배제하고 12연기를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에 업을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업이라는 것을 12연기 안에 포함시키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요, 12연기에 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데 필요하다. 그러므로 업의 자리를 찾아가지고 업을 끼워 넣어주자. 이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른 한 가지는 업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면 부처님께서 업을 포함한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12연기가 어떤 의미로 설해졌길래 표면적으로 용어상에는 업이라는 말, 행위라는 말을 안 가지고 있어도 업을 담고 있을까? 라고 의미적으로 들여다보는 방법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중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요, 그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게 그거예요. 가래라는 게 무언지를 우리가 이렇게 식이 부풀려지는 개념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부풀려진 식이라는 이 가래가 행위하는데 오염됐다라는 이 관계를 함께 보면 취라고 하는 이것은 단지 오염은 까마라고 하는 거, 견해라고 하는 거, 계급이라고 하는 거, 아으라고 하는 거, 단지 오염은 요 개념이 아니고 이게 가래라는 오염된 마음을 원인으로 하는 오염된 행위가 치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연기에서 9번 취라는 얘기는 뭐예요? 오염된 행위해서 이게 업을 담고 있는 거요. 그죠? 요거를 봐야 되거든요. 요게 보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계속 하는 거지만 사실은 집착이라는 게 업이 오염된 거를 말하기 때문에 업의 오염 때문에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물고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존재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요. 누적된 삶의 변화, 존재요.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12연기를 해석하는데 거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굳이 업이라는 게 꼭 있어야는 되겠는데 12연기에는 업이란 말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업을 끼워 놓아야 되겠어. 업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 사실은 이거는요, 가래와 집착이라는, 애와 취라는 이 두 가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업을 끼워 넣어야겠는데 업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일까? 라고 보니까
존재라고 하는 요것이 결국은 업을 통해서 생겨나가지고 태어남으로 연결되는 요거구나. 그러니까 존재라는 유를 쪼개가지고 업의 과정을 통해가지고 존재가 되고 그러면 태어남으로 연결되고 요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라고 한 거겠죠. 그러니까 경전에 없는 이야기지만 유를 생유와 업유라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빠싸나 빠싸티, 보지만 보지 못함, 부처님 가르침은 완전한 거예요. 거기서 완전한 것으로의 가르침은 드러나 보이지만 거기에 부족해서 채워야 된다거나 남아서 떼어내야 되는 요런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없어서.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빠싹나 빠싸디, 보면서 보지 못함, 완전하고 보이는 가운데 더할 바나 뺄 바는 보여지지 않아. 왜? 없어서 라고 말해주는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유를 두 가지로 구분했다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은 12연기가 다 알려주지 못한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유라는 것을 나누어가지고 이건 결국은 보탠 거야, 그죠? 이런 작업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닙니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메커니즘으로 삶을 풀고 12연기를 해석하는 게 참 적당한, 올바른 방법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렇게도 알려주는 거죠. 하여간 오늘은 12연기의 절반만 했습니다. 그러나 가래와 그러니까 애와 취라고 하는 요 두 가지가 단지 오염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 그러니까 오염된 마음으로의 행위의 원인, 그리고 행위가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으로의 행위, 업 자체, 업의 오염 상태, 요걸 말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어지는 식의 몸음에 의한 유가 있다. 그러면 생노사가 있다. 뭐 이런 부분 확실해지죠. 오늘 그 내용까지만 한 거로 하고요. 앞에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저기 아어가 네. 만화랑은 좀 성격이 다른 거. 그냥 요거는 저기 그러니까 법망경에서 말하는 존재를 말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하는 아트만이 몸과 함께 할지 안 할지, 상과 함께 할지 안 할지, 함께 한다 그러면 어떤 상태로 함께 하는지,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생겨나잖아요. 그렇게 나라는, 그러니까 자아라는 것은 이런 것이요 라고 말하는 그런 견해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견해가 형성되면 행위가 그걸 따라가죠. 그러니까 그게 행위가 오염된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더 필요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아니 그래서 혹시 좀 만화라는 걸로 부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죠. 만화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오치온인 것을 나라고 잘못 본 상태를 말하죠. 여기서 아어라고 하는 그렇게 잘못 본 만화가, 만화의 내용이 뭘까? 몸과 함께 하는 것일까? 상과 함께 하는 것일까? 함께 한다면 어떤 상태로 함께 하는 것일까? 요렇게 그 만화에 의해서 내가 된 것의 상태를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나가는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스님 주석에서 네. 유를 잘못 해석했다 그러면은 시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유를 저게 어거지로 해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취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애 취를 모르는 거죠. 애와 취를. 그렇게 봐야 되죠.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낸 이게 이런 측면에서 쓰임새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해리 들어가십시오. 안녕하세요. 요거 사실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저는. 유리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이제 그게 들어오네요. 이제. 그동안 이제 법부님께서 이 사는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셨으니까. 이제 이해 폭이 더 넓어지고 그럼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아, 저 인지 저 말 이익계 있고 이재상. 예. 예. 그러실 겁니다. 예, 참 분명한 이야기예요. 또 오늘은 어제보다 내가 어저께 보면 어제 공부가 있었으니까 오늘 쉬워졌죠. 근데 어제 공부도요 어려운 공부였습니다. 아, 어려웠어요. 어제 공부 진짜 어려웠어요. 아 사실 스님이 나이트 설명해 주니까 그렇지 좀 백지에 대놓고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제 이거 와서 강의 듣는거 하고 또 나지. 집에서 동영상 보는 거 많이 다르구나. 시간을 낼 수만 있으면 오시는 게 답이죠. 그럼요. 이 배운다는 것은 네. 이렇게 면대 면을 통해서 배우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는 말씀이세요. 또 다른